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우리 식탁 위 음식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전 세계 국가들이 왜 갑자기 자기 나라의 식량 창고를 걸어 잠그기 시작했는지, 이른바 식량 대비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죠. 대체 왜 전 세계는 갑자기 식량을 쌓아두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말이죠. 단순히 우리 동네 마트에서 라면이나 휴지를 사재기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식량 안보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짚어봐야겠죠. 지난 30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후에 말이죠. 전 세계는 이 적시 공급, 영어로는 just in time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모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목표는 아주 심플했어요. 재고는 최소화하고 물건은 계속 돌게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냥 글로벌 공급망을 믿으면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갔습니다. 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을 뒤흔든 세 가지의 거대한 글로벌 충격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마비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봤죠. 여기에 기후변화가 생산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충격이 연타로 터지면서 적시 공급이라는 믿음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 새롭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바로 식량으로 거대한 요새를 쌓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비상 대비 just in case 모델인데요. 효율성보다는 이제 다시 안보, 즉 생존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방향 전환인 셈입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핀란드는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냉전 때 썼던 비축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절대적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죠. 심지어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마저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핀란드를 한번 보세요. 국민 전체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의 곡물과 필수 물자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상 대비 모델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게임에서 진짜 스케일이 다른 플레이어는 역시 중국입니다. 전 세계 곡물 비축량의 절반 이상, 50%가 넘는 양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규모 자체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각자 자기 나라 챙기는 거니까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모두가 이걸 동시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나라한테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시작인데요. 어떤 주요 생산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는 당장 자국민부터 챙기려고 수출을 막아버리죠. 그럼 세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폭등하고요. 이걸 본 수입국들은 패닉에 빠져서 남은 물량이라도 사려고 달려들고 결국 부족 사태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연쇄 반응인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걸 보고 딱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인 괴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움직이면 결국엔 모두가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안보를 챙기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가장 힘없는 나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현실, 뉴 노멀이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벌써부터 투자 시장의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같은 농업 기술이나 식량을 저장하는 물류창고 같은 곳에는 돈이 몰리고 있고요.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바로 타격을 받는 저마진 식품 가공업체들은 투자를 피하는 거죠. 이제 회복력이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잠깐 이러다 말 트렌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요, 더 파편화된 글로벌 경제,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에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일 겁니다. 특히 식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한테는 이게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굶기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